네, 오늘은 초이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초이길이라는 단어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이길이를 구사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초이길이라는 단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죠. 그런데 보다 보면 이제 조금씩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이 보여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초이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이길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초이길이는 새로운 기법일까? 아닙니다. 제가 20cm 단차 솟고 있죠. 이것도 역시 새로운 기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초이길이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기법이 아니고요. 초칭의 응용입니다. 응용. 그래서 새로운 기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거기서부터 같이 전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이 길이는 초칭입니다. 초칭. 초칭인데 어떤 초칭이냐면 타나가 닫힌 초칭입니다. 초이 길이의 특징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초이 길이 특징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타나가 닫혀 있다. 초칭은 원래 초칭의 특징은 타나가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띄울락시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나 초이 길이는 타나가 닫혀 있다. 우선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반적인 초칭은 위에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을 하면 보통 이런 식이 되겠죠. 뭐 이게 뭐 바닥에서 얼마가 떠올랐나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뭐 상관없죠. 10cm일 수도 있고 1m일 수도 있고 초칭은 그냥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층을 공략하는 건데 초이 길이도 원래 그 초칭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이 길이를 사용할 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초이 길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초이 길이를 할 수 없죠. 왜? 낚싯대 길이만큼 수심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초이 길이죠. 바닥이 닫혀 있다. 얘는 밑에가 뚫려 있고 얘는 밑에가 닫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럼 이 차이가 뭘 의미하느냐? 이것 때문에 다 달라져요. 어떤 게 달라지냐 하면
떡밥이 쌓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는요, 떡밥이 여기 쌓여요. 여기. 나는 여기를 공략해야 되는데 떡밥이 여기 쌓이면 나중에는 템포가 안 맞거나 이러면 밑으로 다 빠지죠. 먹이가 밑으로 다 내려앉아 자리를 잡죠. 띄울 낚시는 그래요. 그런데 초이길이는 여기다가 쌓이죠. 밑으로 빠질 게 없죠. 그러니 떡밥이 한 지역에 고정되는 집어 고정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게 초칭하고 차이예요. 초칭은 물속에 있는 공간에다가 집어를 하는 건다면 초이길이는 공간 집어 플러스 바닥 집어를 다 하죠.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집어력이 극대화되겠죠. 그 다음에 타나가 닫혀 있기 때문에 단차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이길이의 공략은 이것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초칭은 지금 이 영역을 공략하는 거죠. 이 영역을. 근데 이 단차도 중요하죠. 초칭은 이 단차도 중요하죠. 이 폭이 활성이 떨어지면 이걸 넓히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 속꽃줄이는 상대적으로 목줄이 짧잖아요. 왜 그러냐면 타나가 닫혀 있으니까 굳이 안 길어도 돼요. 어차피 바닥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초이길이 단차는 보통 10에서 12cm가 전부입니다. 이 길게 안 합니다. 한번 나중에 보시면 목줄 길이 보시면요. 일반 초칭 같으면 50에 65, 기본이 이제 15cm 저활성기쯤 되면 그렇지만 초이 길이는요 70에 80, 60에 70, 10cm 정도 단차로만 구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넓게 잡지 않고 좁은 영역에다가 공략을 하는 거죠. 투척을 할 때부터 보면 정밀 타격을 하기 시작하면 초이 길이는 바닥에 밥이 쌓이니까 집어력 좋고 탄착분 좁고 단차도 적고 거기다가 초이 길이는 특징이 뭐냐 하면 바닥 공략을 안 합니다. 바닥 공략을 하면 안착되고 입질 이거는요 속꽃질이 그러나 안착 직전까지의 입질 이게 초이 길이 공략법입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바닥에 이렇게 탁 됐을 때 아니면 거기에서 잠깐 한 템포 이 정도는 보겠지만 속꽃줄이처럼 되돌림을 꾸준히 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공략이 아니죠. 결국에는 타나는 바닥이지만 공략은 초칭하듯이 합니다. 초칭 공략과 속꽃줄이 공략은 패턴 자체가 다르죠. 초칭 공략은
목내림 중의 비율이 높죠. 속꽃줄이 공략은 목내림 후의 비율이 높죠. 이게 확연히 다르잖아요. 초이 길이는 목내림 중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그냥 투척해놓고 되돌림 다 보고 지져야지. 그는 초이 길이의 공략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초이 길이는 그렇게 할 거면 오히려 긴 목줄, 가벼운 떡밥, 느린 낙하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먹이에 어필이 되도록 그렇게 하죠. 속꽃줄이는 그렇게 하지 않죠. 바닥에다가 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속꽃줄이는 상대적으로 짧은 목줄, 무거운 떡밥. 그래서 낙하는 빨라요. 빠른 낙하, 느린 되돌림. 다르죠. 이 둘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많이 하는 한 바늘 살짝 닦기. 노지에서 정말 많이 하죠. 처음에 목내림 되면 이까지 내려갔다가 되돌림 되면 다시 올라가고, 그럼 얘도 바닥에 좀 누워 있다가 되돌아가고, 그러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한 바늘 살짝 닦기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는 붙이고 하나는 띄우고 둘 중 하나 먹어라,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보면 되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죠. 문제는요, 내가 사용하는 떡밥이 붙이는 용이냐 띄우는 용이냐 이거죠. 붙이는 용이면 속고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띄우는 용이면 띄울 낚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이길이를 하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되죠. 실제로 이 채비를 보면 20cm 단차 이런 거 구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공략할 거냐 여기를 공략할 거냐. 20cm 단차의 목적은요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바닥에 놔주고 이 바닥에 먹이가 들어가도록 해서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전부 아랫바늘을 먹고 나와요. 고기가 떠 있느냐 붙어 있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공략하느냐이죠. 근데 초이길이 같은 경우는 여기를 공략하는 겁니다. 여기. 이건 초이길이 여기 공략.
그러니까 바닥에 공략을 하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공략하느냐? 고기가 위에서 주로 움직여주면 거기 맞춰서 공략하는 거고, 바닥에서만 입질이 들어오면 바닥에서 공략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떡밥을 어떤 식으로 구사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 떡밥이 만약에 붙이는 용도도 아니고 띄우는 용도도 아니고 어중간하면 토끼를 두 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 두 마리 다 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낚시하다 보면 이런 거 있죠. 처음에 낚시할 때는 바닥. 떡밥 컨트롤 못해서 자꾸 위에서 털리고 막 받아치기 한다고 챔질하고 이러다 보면 고기가 바닥에 없거든. 왜? 중간에서 내가 떡밥을 다 터트려 버려 가지고 우아지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아지리 시켜 놓으면 물고기가 위에 있네 이래요. 그러면 바닥에서 30cm. 좀 하다 보면 물고기 또 올라가네. 바닥에서 1m. 표층이네. 이렇게. 이거는요, 물고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컨트롤을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이 길이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20cm 단차도 마찬가지. 그래서 20cm 단차도 중간에 낙하 중에 들어온 입질 막 챔질하고 이러면 금방 고기 떠올라 버립니다. 초이 길이를 한다고 지지고 앉아 있으면 초이 길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속꽃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고 앉아 있으니까 고기가 중간에 이 연막에 여기에 있지가 않죠. 바닥에 깔려 있지. 그래 놓고 왜 입질 안 하지? 지지고 하다 보면 목줄 긴 속꽃줄이 하는 거죠. 초이 길이를 잘못하면 목줄 긴 속골 하는데, 속골을 필요 이상으로 목줄 길게 하면 몸걸림 나오고 누르는 입질, 미끄러지는 입질, 이상한 거 다 나옵니다. 왜 목줄이 안 긴데요? 최대한 목줄의 직진성을 확보해서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줄이면서도 바닥에 붙어 있는 것으로 편안함을 줘서 먹게 만들려고 속꽃줄이 목줄은 길지가 않아요. 근데 해보다 안 되면 죄다 목줄을 무슨 수심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아래 목줄이 50에 60, 40에 50은 뭐 우습지도 않고 나중에는 뭐 60에 70. 이러면 얘들이 휘어져 가지고 표현도 안 되고요. 입질도 니죽거리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이기를 할 거면 초이기를 하고, 초이기리 할 거면 바닥에 붙여서 지져서 입질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띄워서 할 거면 띄워서 해. 떡밥 배합도 마찬가지잖아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략하는 층에 맞도록 그렇게 배합을 하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밸런스 속꽃질이, 그 다음에 20cm 단차 속고, 그 다음에 초이 길이. 똑같은 떡밥으로 낚시할 수 있죠. 활성에 따라서. 그렇지만 동일한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는 감자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감척 플러스 GD 이 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오감 오리지널 플러스 오감척 플러스 BB 후레쉬, 글루텐 조금,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보통 1대1 하고 요거는 100cc 조정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단차 속고는 어떻게 하느냐? 오감 오리지널 2, 오감척 0.5, BB 후레쉬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점점 가벼워지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 활성해서 초이 길이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오감 둘에 척 안 들어가고 알파경
0.5 이렇게 들어간다고. 자, 실제로 낚시를 할 때는 A, 그 다음에 B는 공간은 이거지만 입질은 B, C는 공간은 이거지만 입질은 C, D는 공간도 이거, 입질도 이거. 이렇게 달라지니까 떡밥의 비중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확산도 달라지고. 이런 개념들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초이 길이를 구사를 해야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초이 길이는 초칭입니다. 단 바닥에 닿은 초칭, 아랫바늘을 바닥에 닿은 초칭입니다. 그리고 초이 길이는 바닥을 공략하지 않습니다. 초이 길이는 단차가 일반적인 초칭보다 좁다는 것. 초이 길이는 공간을 공략한다는 것. 속구찌리는 공간을 이용해도 공간이 아니라 평면 공략하는 게 속구찌리죠. 그 외에 초이 길이는 구사를 위해서 뭐 떡밥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그렇게 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개념이 이렇다는 거예요. 초이 길이에 대한 개념을 이미지를 그리지 못한 채로 초이 길이를 구사하면 그게 엉망이 됩니다. 되돌림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 바닥에 붙여놓더라도 뭐 튜브톱을 쓰든지 해가지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초이 길이는 그거 아니에요. 낙하하는 구간을 공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즉 밸런스 속구찌리가 안 되면 단차 속구찌리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20cm 단차도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기, 이게 그 다음, 이게 응용편. 마찬가지로 초칭이 안 되면 초이 길이 구사 어렵습니다. 뭘 알고 구사를 해야 되겠죠. 반드시 초칭을 먼저 연습하고 이걸 해야 돼요. 아니면 노지에서는 오키추 스타일로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오키추 양단고를 충분히 구사하고 오키추 스타일의 초이 길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를 오키추 스타일 때는 사실 초이 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속고 길이길이라고 불러요. 일본 사람들이. 전 일본말 잘 모르는데 뜻만 압니다. 속고질이 비슷한 것, 이게 비슷한 것 이런 뜻입니다. 길이길이라는 말 자체가 비슷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이 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속고 길이길이라고 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똑같은 거지만 초칭타 하나에서 하면 초이 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초칭타 하나에서 하지 않는다면 속고 길이길이라고 부르는 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기본기를 하고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초이 길이가 새로운 기법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초칭과 속구찌리를 분명히 익히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응용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초이 길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